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 제목은 이재명 19%, 12% 한동훈. 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온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입니다. 물론 뭐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일입니다만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돌아가신 거고요. 그게 수사가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 다 대장동 수사, 변호사 대납 수사, 법카 유용 수사. 아니 범죄 혐의가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죠. 예? 아니 범죄 혐의가 다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 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 수사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다 검찰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수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도양면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민영배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그게 검찰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그게 왜 검찰 탓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찬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 5명이 뭐 병사하거나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CG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유한기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이런 분들이 쭉 있으시죠. 저는 이 민영배 의원의 발언은 이 주객 전도이자 고인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면 검찰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여러 대장동부터 백현동 여러 수사를 받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셨죠? 난 모른다고 했습니다. 난 모른다. 밑에서 했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같이 뉴질랜드 출장을 갔다 와도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무자들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결국 사지로 내몬 거 아닙니까? 검찰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검찰이 이분들을 그렇게 고립시키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게까지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도 변호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 어떠세요? 저 장 변호사님은 검찰의 강압 수사 등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혹시 보세요? 일단 한 가지 팩트에 대해서 양쪽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인데 이 사망에 대한 결과를 검찰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는 수사 자체가 그렇다면 통상의 예에 따라서 됐느냐.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그 주변을 훑는 그 저인망식 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장은 사실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장관 그런데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없는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되는 지위,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무부 장관 모습, 아마 본인이 정치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좀 더 확장성을 넓히고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미래형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려면 최소한 이런 태도로 견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주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 영상 보시죠. 내년 총선 술 마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보이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뿐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자,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19%,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은 12%입니다. 자, 과연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또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권 주자에선 1등 나오는 것과 한동훈 장관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2등을 달리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게 그 이재명 대표는 이게 대선 때 0.73%로 졌잖아요. 예. 그 많은 이게 지지율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게 20%가 무너졌잖아요. 예. 이게 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보고요. 아마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보수층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이게 확고한 팬덤이 형성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래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안민석 의원 질의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짧게 부탁합니다. 예. 근데 안민석 의원이요 옛날에 최서원 씨 재산 추적을 독일 검찰이 하고 있다. 내가 독일 검찰이 확인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가짜뉴스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동훈 장관한테 뭐 계속 저는 이게 국민이 웃었냐 이런 질의가 좀 황당하고요. 저도 이게 안민석 의원 별명을 많이 하는데 방송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셨고요.